예, 그럼 여기서 폭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김명섭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의원, 지금 계속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지적 집중호우가 지금 위험한 거죠? 예. 근데 강한 비가 예. 지금까지도 왔지만 앞으로 오늘 밤 사이 특히 중부 지역에는 이제 아까 기상청에서도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했지만은 예. 그 서쪽으로부터 비구름을 많이 머금은 이제 정체 전선이 이렇게 중부 지역을 관통하거든요. 오늘 밤 예. 사이에. 예. 그래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예. 뭐 최고 80mm 시간당 80mm의 비가 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8월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도심에 내려가지고 큰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게 우려가 되거든요. 만약에 100mm에 가까운 비가 밤 사이에 왔을 때 그 피해가 아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 대처를 해야 그 됩니다. 아까 강남역 나가 있는 취재 기자 보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물 웅덩이가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위려, 침수 피해를 걱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도로의 뭐 저지대에 이제 갑자기 물이 몰려들면서 차량이 고립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렇죠. 당장 그럼 오늘 저녁이 지금 문제입니다. 귀갓길 뭐 대비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민분들은 빨리 귀가를 해주시고요. 먼저 빨리 귀가해라. 각 지자체에서는 요즘 재난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집중해 주시면 되고 예. KBS도 재난방송 특보가 있으니까 예. 재난방송 특보를 통해서 피해 위험 상황 등을 우리가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귀 기울이셔가지고 저 내용들을 좀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보니까 그 하천에 막 물이 불어나고 있는데 시민들이 거기를 위험하게 이렇게 좀 산책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지금 시민들의 안전의식 자체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수도권에 오늘 오전부터 이제 호우주의보가 내리면서 예. 각 지자체들이 수도권 주위의 모든 하천들을 통제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예. 하천을 통제했는데 그게 이제 뭐 표지판 등을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직접 통제한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데 지난번 부산시에서도 비가 내렸는데 학정촌에 물이 불어나 가지고 시민 한 분이 아직도 실종된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가 부산 당시 상황인가요? 당시 상황 그림인가요? 저는 지금은 그냥 물이 불어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그래픽을 한번 보시죠. 그 비가 올 때 하천 둔치나 하천 옆 산책로는 출입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그리고 사항입니다. 운전할 때는 가급적이면 하천 옆에 도로라든가 지하 도로를 가급적이 피해야 되고 그리고 지하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운전 시에 차바퀴 절반 높이 이상으로 물이 차오르면 차를 포기하고 탈출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래픽 보시죠. 그 공동주택이나 상가 지하 주차장에 이제 물이 아예 들어차면은 그 다음엔 이제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전에 미리 예방해야 되는 말씀이시죠? 주변 도로의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공동 관리인 중에서 누군가가 차수판을 빨리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는 그 비 오면 농수로 점검하러 가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밤에는 농수로 점검하러 나가시면 안 됩니다. 어촌 지역에서도 부둣가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밤에는 피하시고 집에 가급적 머무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 의원께서 가급적 집에 있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또 집에 있다가 갑작스런 산사태로 또 변을 당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산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상황입니다. 산사태는 징후가 있으면 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난달 말부터 이제 우리 장마가 시작돼 가지고 정체 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비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토양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은 빗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가 이제 추가적으로 오면은 언제든지 산사태가 날 수 있습니다. 아까는 비가 안 오는 상황에서도 산사태가 났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이제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VCR 그래픽 한번 보시죠. 그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기슭에 사는 분들이라든가 산 비탈 주택이나 건물 상부에 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 흙을 쌓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됐는데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지역 주민들이 문제인데 이런 지역 주민들은 그 지자체가 지정한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해가지고 그러니까 돌과 흙이 내려오는 징후가 있으면 빨리 집이나 건물을 떠나가지고 대피 장소에 머물러야 됩니다. 건물 지붕이라든가 높은 곳에서 돌과 흙이 흘러내리면 바로 대피해라. 그 비가 다음 주까지 이제 계속 예보돼 있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은 이제 장기간 대피도 고려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예, 지금 두 번째 대비 요령 보니까 지자체가 정한 대피 장소에 피신하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미리 좀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문자 메시지가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산사태 지금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경계 상태인데 예. 이게 이제 더 위험한 상황들이 오면은 이제 대피 공고가 내려집니다. 예. 자, 오늘 그 비뿐만 아니라 강한 돌풍도 지금 예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돌풍 피해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여름철에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예. 강한 비와 함께 이제 돌풍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예보된 걸로는 순간 풍속이 예. 시속 최고 50km 이상의 돌풍이 분다 이렇게 예보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낙하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장이라든가 파손된 건물 주위는 피해야 됩니다. 또 바람에 전신줄을 넘어뜨리거나 전기줄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진 전신줄 주위도 피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은 밤 사이에 차량 운전을 가급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은데 만약에 산길을 운전할 때는 예. 낙석이나 산사태 피해에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상청은 이제 모레까지 중부에 이어가지고 그 충남과 전북 지역에 최대 400mm까지를 예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지역 주민들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명섭 해설위원이었습니다.